네, 우리 후보님 옷 좀 잠깐. 네. 아, 네, 맞아요. 아, 예. 오늘부터 입은 옷입니다. 멋있으십니다. 아, 역시나 저는 파란색 옷만 보고 일본만 보면 진짜 뭉클합니다. 아, 예. 지금 네, 우선 제가 잠깐 아까 댓글에 나왔던 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사랑님, 박영희님 성남 사무실이 어디인가요? 라고 질문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네. 파랑새님께서 성남시장은 박영희라고 댓글을 적어주셨어요. 네, 아이고야. 박영희 감사합니다. 예. 성남 사무실은 어디인가요? 네, 지금 제 그 원래 농업인 성남지사를 그 단대 오거리 쪽에 이렇게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요. 그 다음 주에 선거사무소를 모란역, 그 모란시티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 6층으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란 그 시장, 모란역에 오시면 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후보님은 제가 딱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사무실을 개업했을 때 지금 우리 사무실 이름이 사람법률사무소거든요. 아,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노무사회 회장님 네. 역임하시면서 네. 그 후보님이 만들었던 노무법인 이름도 사람이더라고요. 예, 너무 그래서 이름이 똑같다라고 하고 그만큼 이제 예. 아까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눈 주제가 그겁니다. 네. 무엇이 중요한데 이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민생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일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지금 뒤에도 이렇게 책 소개가 이렇게 나고 성남 사람 박영희입니다. 이렇게 또 이제 출판 기념회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에도 지금 이제 이런 서민적 삶을 살아오셨고 예, 말씀. 잠시만요. 댓글에서 야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돼서 지금 혹시 성남시장 후보가 확정된 건가요? 벌써 지선 준비 벌써 후보가 정해졌나요? 이런 지금 댓글이 예비 올라와 후보. 있어요. 예. 네, 그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예비 후보 등록이 원래 2월부터 가능했는데요. 그 대선 이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에서 이후에 이제 등록을 권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선 끝나고 이제 그 당의 검증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등록을 하려면 그래서 그 도당의 검증을 마쳐서 예비 후보 등록해도 된다. 그래서 3월 16일에 선관위에 등록을 했습니다. 16일부터 이제 제가 예비 후보 등록했기 때문에 선거 운동이 이제 가능한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 멋진 우리 파란색 더불어민주당 전벌을 마쳤습니다. 명함도 만들었고요.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뭐 지하철역, 무슨 서현역, 뭐 모란역, 단대오거리역 등등에서 저를 뵙게 되면 좀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제가 명함 드리고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 황미영님, 제이꿈 여울님께서 저는 뭐 성남 거주자입니다. 분당구 사는 지인한테 뭐 1번 박영기 시장 후보 찍으라고 카톡 보냈어요. 이렇게 지금 또 댓글에 올라오는데 지금 가장 많이 올라왔던 댓글이 파란색 옷에 1번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라고 지금 댓글을 또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성남에서 이제 제가 그 요번 대선에서는 이제 선대위 직능본부의 이제 부본부장으로서 여러 직능단체 조직하는 일을 했고요. 실제 이제 직능본부는 이제 선거 운동 때는 다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게 이제 제 성남이 지역이니까 성남 가서 활동을 했는데 지하철에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선거 운동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게 한 20대 중반대 보는 여성 직장인이셨는데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손을 꼭 잡으시더니 후보님 존경합니다. 그래서, 후보님 저 사실 후보 아닌데요. 이렇게 제가 많이 닮았나 봐요. 그래서 저 아닙니다 하고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얼굴이 빨개져갖고 막 뛰쳐내려가시더라고요. 한 정말 두세 번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저도 이제 그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동화돼서 전력을 다했거든요. 마지막 날까지 했는데 정말 이틀만 더 선거운동했어도 저희 그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노력해서 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후회는 없어요. 굉장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있지만 뭐 이후 더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스크를 쓰면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저도 맞습니다. 그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후보님 그 성남시장 캐치프레이즈가 예. 이재명 같이 유능하게 예, 이거죠. 예, 이재명 예, 같이 잘 만드신 것 가치라는 같아요. 건 이제 함께도 되고요. 예. 이 가치, 아, 이재명의 같이. 예. 실용주의적 가치, 예. 그다음에 어쨌든 실사구시하는, 예. 그다음에 정말 소확행 공약을 받듯이 예. 현장을 바꾸거든요. 예. 그 삶을 바꾸고, 예. 뭐 무상교복이 됐든, 예. 뭐 무상산후조령이 됐든, 우리 삶을 바꾸는 그런 시정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성남시에서는 사실은 우리 민주당이 12년간 지금 그 시장을 하니까 좀 피로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계속 민주당, 이재명 시장 8년, 운수미 시장 4년인데 이재명 시장 8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고 운수미 시장님에서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운수미 시장이 얼마 전에 불출마 선언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2달에 한 번씩 압수수색 받고 뭐 한 달에 한 번꼴로 고소고발되고 이러니 정상적 시정을 하기 되게 어려웠다라는 말씀하셔서 그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정치 신인이거든요. 제가 했던 거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학생운동, 뭐 회사 다닐 때는 노동운동, 그 다음에 참여연대 활동을 우리 안예걸 소장님하고 10여 년 쭉 해오고 있고 이제 전문가 단체 이제 노무사로서 이제 노무사 협회 이제 회장을 작년까지 4년간 하면서 그런 축적된 경험으로 그다음에 정말 뭐랄까 청렴하고 그런 어떤 문제에도 결부돼 있지 않은 그런 것으로 유능함과 청렴함으로 좀 바꿔보고 싶어요. 이게 지역 정치, 이 성남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건 개선하고 혁신할 건 혁신해서 시민을 위한 그런 정치, 그런 시정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번에 큰 결심을 좀 한 겁니다. 예. 예, 저도 아까 댓글에 나온 것처럼 저는 이제 분당이 처음 생길 때 네, 1991년 가을에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죠. 그렇죠. 네. 그때 분당 처음 생길 때 이사를 갔어요. 본가는 아직 아버지 어머니 거기 계시고 동생들도 다 거기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성남표가 아니고 아유.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고등학교 2학년 가을 서풍 때 네. 그날 이사를 했어요. 아, 그래서 그 이사를 딱 해서 분당을 갔고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제 나이가 그 서영고가 거기 그렇죠. 지금 유명하죠.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 명문고라고. 네, 그래서 네. 서영고등학교에 제가 전학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일기 나이거든요. 근데 네. 딱 그때 학교를 가봤는데 학교도 이제 신설 건물 아주 좋고 했는데 학생들이 그때 저희 학년 또래로 한 대여섯 명 있었던 교실에 들어가서 아주 시설도 좋았어요. 근데 딱 했는데 그때 전학을 하고 싶기도 했었는데 그때 학력고사는 옛날에 그 제2외국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독일을 했는데 거기는 불어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럼 전학을 못 하겠네. 제 동생들만 이제 서영고등학교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점들도 있었고 되게 서영고등학교도 옛날에 처음에 분당 생길 때 동원 참치 재단에서 명문 사립으로 키우겠다는데 그것이 계획이 그렇죠. 무산되면서 네. 공립으로 바뀌었던 걸로 제가 성남 저도 이제 이른바 그 분당이나 이게 토백이라서 음. 잘 알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후보님이 지금 이런 정책들이 네.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특히 지난주에 그 염태영 그 전 수원 특례시장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경기도지사 포부를 말씀하시면서 이 경기도가 이러한 이제 신도시 이른바 신도시나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이제 주거 환경, 청년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구시가 이제 기존의 신도시가 아닌 원도심. 지역 이렇게 원도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이 정책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다뤄야 된다. 그럼요. 예, 여러 가지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말씀하는데 제가 볼 때 그 압축적인 곳이 성남입니다. 성남이고 그렇다 보니까 옛날 저기 이대엽, 김병량 시장 뭐 이런 부분들 옛날엔 저기 한나라당 그쪽이었죠. 예, 그렇게 그랬다가 했죠. 이제 이재명 시장님부터 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했었고. 쭉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제일 중요한 게 말씀하신 원도심도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도 예. 제가 이제 산성동, 이제 수정구 산성동에서 7살 때부터 살았거든요. 초중고를 다 이제 성남에서 나왔고 저도 이제 분당의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송림고등학교라고. 제가 다닐 때는 다 논밭이고 그 논밭 한가운데 저희 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 집도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서 이제 철거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 쪽에 어머니하고 임시거처로 이제 살고 있는데 또 뭐 돌아가야 되니까 원도심은 계속 순환 개발로 해서 다 재개발 좀 하고 있고요. 분당도 이제 재건축, 그다음에 리모델링 뭐 이슈가 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원도심, 분당, 판교 이렇게 세 권역별인데 세 권역별이 조금씩 달라요. 다 지금 뭐 교통난, 뭐 주차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노후 신도시 개선하는 작업도 있고 그렇죠. 지금 이제 분당이 노후 예, 신도시가 되고 예,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그 70년대에 이제 그 뭐 서울에 이주 단지로 해가지고 원도심이 이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분당 90년에 분당 신도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판교, 판교, 예, 예. 이제 테크노밸리지에서 판교 생활권이 만들어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례 신도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성남은 정말 그러니까 그 뭐 과거와 현재 뭐 첨단 산업과 뭐 제조업까지 전체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정확하게. 맞아요. 예. 네, 스펙트럼 그래서 다양한. 1인당 GDP도 한 46,000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훨씬 좀 높죠. 그래서 이 성남에서 어떤 성공 모델을 만든다면 그 대한민국 전체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좀 어찌 보면 그 성장과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공인노무사기 때문에 또 하고 싶은 것들은 우리나라 이제 그 노사관계 발전이나 이게 산업 경쟁력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걸 만든다면 정말 뭐 5만 불, 6만 불, 7만 불, 뭐 10만 불까지 갈 수 있는 그 저력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가 단위의 어떤 노사정 대타협 이런 게 계속 실패했거든요. 이제 성남 단위에서 그런 노사정 대화나 노사정 발전 모델을 만들어서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다음에 타협하고 양보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런 갈등 조정이나 원도심이나 뭐 신도시 이런 그 노사관계 포함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뭐 한 30년간 그런 활동 뭐 시민 운동을 하든 시민 활동을 하든 뭐 공인노무사로서 전문가 활동을 하든 그런 것들의 경험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성남이란 저의 고향 뭐 제가 자라는 저에게 혜택을 준 이곳에서 한번 새롭게 좀 정치 신인으로서 패기를 가지고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바꿔야겠다. 지금 기존의 여러 이제 낡은 이번에 이제 대선 패배는 그 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혁신이나 변화나 그 새로움으로 좀 환골탈퇴시키는 그런 어떤 시발점, 그런 매개 그 촉매제를 이번 성남에서 제가 꼭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예. 한국 테크노밸리나 그런 데서 지금 그 노동인권 강조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직장 괴롭힘 많은 문제가 직장, 좀 예. 컸죠. 지난 국정감사 때도 가장 핫 이슈였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도 사실은 뭐 대화 타협으로서 서로 이해하고 법률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하면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뭐 이 갈등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시정을 통해서 좀 이끌어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주차난도 보니까 원도심만 심한 게 아니라 이 판교도 심하더라고요. 제가 예. 그 카카오하고 네이버에 이제 그런 그 직원들 만나서 대화를 좀 했더니 제발 좀 주차 좀 어떻게 좀 확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직원들 아니면 노동자만의 요구입니까? 이제 이제 경영진들도 그것만 되면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생활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정말 그게 제가 아까 얘기한 이재명 가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가까운 시장, 가까운 시정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거나 이제 공직으로서 이제 첫 공직이잖아요. 그렇죠. 공직.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 성남시장 출마하시고 이제 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은 말씀들을 주실 것 같잖아요. 네. 어떻게 기억에 남는 말씀들이 소개할 만한 게 어떤 말씀들이 있나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정치 다 하지 말라고 하죠. 그 어려운 거 왜 시작하냐 이제 뭐 부족한 게 뭐 있었냐 뭐 전문가로서 뭐 공인노무사로서 아니면 노무사 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성과도 내고 잘했는데 근데 저는 그 성남 고향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저를 키운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만드는 고향이기 때문에 이 성남이 잘 되는 게 제가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뭐 또 저희 본가 식구분들은 또 흔쾌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동의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또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 하여튼 우려하는 분도 많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갖고 있는 이것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 받은 뭐랄까요? 은혜? 예, 뭐 축복이라고 봅니다. 이것들을 다시 사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소임이나 뭐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분, 격려해 주시는 분 다 많은데 다 이게 저와 성남시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풀뿌리 민주주의잖아요. 지방선거가. 네. 지방선거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후보님처럼 이제 첫 공직 생활을 네. 시작하시는 이런 분들 그리고 각계 전문가로서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음. 단체도 운영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 지방선거에 나서시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 손혜원 전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중앙에서 저기 이제 회의원하던 분들 지방선거 나오는 거 반대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후보님처럼 이렇게 좀 그 전문 분야에서 이렇게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실천력을 보이신 분들이 이게 지방선거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이제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번 대선이나 선거 표심으로 보여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정치적인 진영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현장에서 그렇죠. 실무와 실적을 올린 사람, 음. 실무에서 실적을 올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시켜야겠다 이런 국민들의 의중인 것 같고 그러니까 중도의 표심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원도심이나 분당이나 판교나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특성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중도 표심일 텐데 이게 그렇죠. 중도 표심에 있어가지고도 지금 후보님처럼 이렇게 처음으로 공직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제 딱 이제 경력을 쭉 보잖아요. 네. 그러면 아 이분은 정말로 그 과거 이재명 시장님 그 성남시장님 처음 당선될 때처럼 그 전문 분야에서 이 인권과 노동을 위해서 일하시던 분이구나. 삶의 모습이 비슷하거든요. 서민적인 삶을 살아오셨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작용을 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이제 이번 선거를 보면서 이제 변화와 새로움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요구되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청렴, 예. 그다음에 유능함 이런 부분을 또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계승과 혁신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성남 시민 많은 분들이 이제 12년 민주당 시정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낀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싹 날려버리실 만큼 변화하고 바꾸고 혁신하겠다. 그게 이제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핵인 것 같습니다. 그런 변화를 보여줘야지만 이번 대선에서의 아쉬운 패배를 또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소임으로서의 제 역할을 좀 꼭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댓글에서 질문이 올라왔던 게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는데 기호 1번 그대로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이 하나 올라왔고 네, 이따가 다 한 번에 답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오선희 님. 박영기 후보님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지합니다. 그리고 여름향기 님께서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투표 안 하면 국진당 지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투표 안 하면 국진당 지지하는 거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번 대선 끝나고 나서 우리가 좀 많이 다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서로가 뭐 갈라치기 한다, 뭐 민주당 내에서도 뭐 원내대표부터 해가지고 지금 당대표 왈가불가하고 있지만 지금 솔직히 말해서 2030의 슬로건이 딱 이거 하나예요. 민주당은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개혁하라에 뭐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검찰 개혁부터 해서 언론 개혁, 사업 개혁 다 포함된 건데 여러분 민주당은 할 수 있다라는 슬로건을 꼭 한 번씩만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스노우캣님이 슈퍼챗 후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스노우캣님. 그 박영기 예비후님 그 응원하는 댓글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그 고맙습니다. 1번을 계속 쓰는 이유는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했던 거고 아까 저기 그 초두에 이제 그런 이제 중대범죄수사청법이나 이런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제 임기 내 다 이제 통과시킬 수 있는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나중에 이제 그 저기 여러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진보 종편 만들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이제 그 원내 다수당이면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을 하던 시기가 있었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저기 그 TV조선, MBN, 채널A 그 종편들 다 만들어주고 할 거 다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런 검찰 개혁이나 언론 진보 종편 두 개 이상 만들자 노영희 변호사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볼 때에는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니까 첫 번째 측면으로 너무나 이제 180석 가까이 이렇게 하고 저 여당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몸이 비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서로 이제 눈치 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누가 저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제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게 되면 너무 이게 너무 이게 하려는 거 막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눈치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야당이 됐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예를 들어서 주자가 일루에 나가 있는데 큰 표차로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을 때는 그 주자가 관중석 한눈 팔고 가다가 아웃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기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점수차가 이제 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일루 주자라도 한 명 더 신경 써가지고 더 이제 그 득점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비대했던 몸이 조금 가벼워졌거든요. 원내 다수당이 돼 적어도 이제 그 정권을 뺏긴 이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제 이제 독을 품고 해야죠. 독을 품고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것을 할 때 적어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했을 때 그렇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요. 옛날처럼 180석 줬다고 그리고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검찰이 언론이 다 하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아니거든요.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더 열심히,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법적 절차에 따르면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민하게 더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방송이 지금 1시간 한 10분 넘어가고 어이구. 있는데 금방 가네요. 네, 아유, 그럼요. 진짜 금방금방 시간이 갑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방송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성남시장 예비 후보로 네. 출마하신 우리 박영기 예비 후보님, 네. 우리 좀 당찬 포부와 네. 또 마지막 또 우리 여기 음. 지금 성남시에 계시는 시민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네, 네, 네. 구독자분들한테 네. 말씀 한번 부탁드리고, 지금 또 민주당이 해야 될 과제들이 있잖아요. 검찰개혁부터 네. 사학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너무 많잖아요. 네. 그 부분 다 통틀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성남시장이 그거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그 풋뿌리 민주주의 지켜나가면서 사실 민주 시민들 역량 강화시키면서 그것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지난 대선의 결과가 사실은 75표 차였어요. 성남이 이제 80만 명 정도가 이제 그 투표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수정 중원에서는 이제 이 민주당이 좀 앞섰고, 그만큼 상쇄된 게 이제 분당에서 이제 까먹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75표 더 얻은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더 어렵다고 좀 봅니다. 투표율이 그만큼 이제 안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투표 안 하면 국힘 된다, 이 얘기는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이제 투표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그 민주당 후보들 꽤 많으세요. 뭐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부분 다 기성 정치인들이 많으셔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어떤 그 개혁 이렇게 이끌어내는 데에는 신선함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정치 신이니까 또 검증되지 않았다거나 뭐 인지도가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이제 시민들 소통하면서 더 제가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좀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그 당원으로서 이번 대선 어찌됐든 참 아쉽게 패배했지만 이 부분을 극복해 나가는 첫 단추를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젊음의 저의 패기로 그렇게 가고요. 지금 안진걸 TV, 제가 안진걸 소장하고 인연이 지금 15년, 6년 이제 참여연대 하면서 쭉 이어져 왔는데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 좀 더 제가 많이 도와서, 본인이 진짜 기부 많이 하세요. 이번에도 뭐 기부 천사인데 제가 부족한 게 또 기부였는데 우리 안 소장님 따라서 저도 적극적으로 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안진걸 TV 무궁한 발전, 지금 10만, 20만, 30만 우리 구독자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안진걸 소장님은 다음 주 일요일 날 복귀를 하십니다. 드디어. 네, 잠깐 2주 정도 안 나오셨다가 이제 에너지를 얻고 다음 주 일요일부터 복귀를 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내일 이 월요일 날부터 서울의 소리 방송을 출연을 하시면서 다시 나오시겠지만, 일요일 날 안진걸 TV 스튜디오 생방송은 다음 주 일요일 날 5시 4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짧게 말씀드리면,
그 이제 아까 댓글에서 이제 힘 있을 때 해야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이제 3월 20날부터 5월 10 그 저기 윤석열 네.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 대통령 취임 날까지는 적어도 이제 한 50일 남았습니다. 지금 힘이 있을 때 해야 된다는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그 앞으로 이제 그 여소야대가 되면 또 첨예하게 대립을 할 거란 말이에요. 국론이 분열될 수 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법률 거부권이라는 권한도 있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재인 대통령이 50일 있는 동안 소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정도면은 그것은 특별히 그 이런 선거 후에 대통령으로서 특별한 변화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원내 다수당으로서 아까 중대범죄 수사법이나 이런 법률에 대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부분들 국민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나온다. 검사들에게 이런 수사 맡길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고 이렇다고 해서 천지개벽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안심시키면서 법률을 통과시키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까 댓글에 그 말씀 보고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힘이 다 빠진 건 아니에요. 앞으로 50일까지는 적어도 윤석열이 대통령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시기 동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힘 빠지고 여러 가지 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다들 이제 더 그렇겠죠. 지금까지.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국회에서 더 힘을 내 가지고 기민하게 움직여서 국회 내에서만 열일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통과시킬 법들을 빨리빨리 통과시키고.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이 통과했다고 천지개벽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예산상 어떻게 뒷받침하고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공수처처럼 그런 모습으로 될지 아니면 정말로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할지 서로 간에 견제 장치를 하고 국민들에게 선택권, 수사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부각시키고 이제 설득을 해서 이런 법률 통과하는 부분을 단순히 검수완박이다 해가지고 뭐 그동안 이제 언론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너무 이제 그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가지 않고 긍정적인 효과들. 윤석열 대통령이 된 이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양자택일을 하라. 만약에 양자택일을 한다면 윤석열이 5년 동안 집권하는 것을 원할래? 아니면 이러한 수사권 조정이 완결돼서 더 이상 검찰이 이명박 BBK 때부터 지금 대장동까지 계속 대권에 있어가지고 일부 정치 검사들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그 중에서 이제 또 이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우리나라 역사에서 막을 수 있는 지금 조국 장관님이나 이런 글들 많이 댓글 주시고 계세요. 이런 역사에서 더 이상 불행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을 고를래라고 하면 물론 지금 선거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결론을 할 수 있겠지만 5년입니다. 5년. 계약직처럼 5년 있는 거예요. 5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러한 검찰이 그동안 역사에서 정치검찰들이 우리나라 대선이나 이렇게 영향을 미쳐왔던 것을 전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면 그 후자가 역사적으로는 더 옳은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제 언론 개혁하고도 결국에 맞물리는 문제인데 너무나 이게 프레임적으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져 가지고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야당이 됐으니까 오히려 원내 여당보다 야당이 더 할 일이 많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래서 좀 이제 그런 점들을 입법을 신속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의 한 1분도 안 돼서 계속 댓글에 안진걸 소장님을 길거리에서 국회로 보내자라는 아유, 근데 안타깝게 지금 대법원 판결로 5년간은 지금 발이 묶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진걸 TV 많이 봐주셔서 묶인 발을 헐헐 날 수 있게 날개를 달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후보님 혹시 예. 박영기 TV라고 있나요? 예, 이제 예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잠깐만요. 네. 그러면 또 한번 띄워드려야죠. 네. 네, 잠깐 말씀해 네, 주시죠. 예, 이제 제 페이스북 좀 개편하고 블로그 만들고 그다음에 박영기 TV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가입한 사람이 15명일까 아마 그게 요번 월요일부터 이제 오픈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아, 여기 저희 한 3만 명 되죠? 저희 네, 한 10%만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여기 있네요. 박영기 TV라고 치면 뜨네요. 근데 지금 구독자가 15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계신 분들만 해도 네, 엄청 많이 아니, 우리 성남 시민분들, 이거 한번 잠깐 1분 동안 몇 명 오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한 497명 정도 계시는데 한 번 정도 우리의 힘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아이고. 안 소장님이 계셨으면 여러분 막 아, 강요했을 텐데 그렇죠. 강요까지는 안 하더라도 우리 성남시에서 박영기 후보님을 응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예,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사수님 구독 완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사람이 일이 있어서 늦었네요.
박영계 TV 구독. 파랑새님, 성남시민입니다. 여름향기님 구독 완료. 아이고, 홍사랑님 구독했어요라고. 아이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몇 명이나 지금 구독됐는지. 지금 이제 31명 됐어요, 여러분. 2배 늘었는데. 여러분. 이 정도 속도면 뭐. 제가 고정으로 해놓겠습니다. 지금 신동엽공님께서 박영기 TV 링크 올려주셨으니까 한 번씩 그래도 우리 성남 시민분들은 박영기 TV 한 번씩 놀러도 와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한 번씩 영상 올라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막 구독 완료했어요. 지금 다 올려주시는데 더 해주세요. 축복사랑님. 아유 그럼요. 오늘 가장 큰 성과인데요. 이거 지금 너무 그런데 고맙습니다. 꼬리별님, 네. 텅디님 출첵 도장 찍고 일 볼게요. 꼬리별님, 출첵 도장도 찍고 일 보기 전에 박영기 TV 구독 누르고 일 보세요. 알겠죠? 네. 구독 완료. 네, 이렇게 우리 진보 채널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또 많은 곳에서 힘써 주시는 또 박영기 예비 후보님들 또 우리가 또 힘을 다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 박가리 운동 본부처럼 뭐 또 개국본처럼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힘 합세해서 다시는 저렇게 윤석열 같은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없도록 진짜 유능하고 현명하고 좋은 분들이 당선돼야 우리도 마음 편히 또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구독 완료 해주시는데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 75명. 75. 오늘 100명 넘으면 100명 안 넘으면 방송 안 끌 거야, 이제. 100명 안 넘으면 방송 안 끕니다. 빨리. 지금 421명 계시는데 빨리 눌러줘요, 빨리. 안질거 소장님보다 영업을 잘하시는데. 원래 이런 거 PD님. 저도 이게 유튜브를 하는데 네, 일을 해라. 자, DIY님도 2년 동안 뭐하다가 애후 여기 그 다음 번님도 하라고 180석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바뀐 게 이제 여당에서 야당으로 됐고, 이제는 너무 이제 집권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으로서 너무 막 나간다 이런 시각은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적어도 50일 남은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정한 법률을 거부권 행사할 수 없을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필요한 입법들 정말로 필요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처벌법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검찰총수님 대통령이 되면 지금 민정수석도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이제 뭐 다 같은 식구잖아요. 같은 식구였잖아요.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견제장치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 설득하면 충분히 본회의 통과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이런 성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진보 종편이나 이런 부분, 진보 종편 만들기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할 수 있고. 왜냐면 방송은 공기와 똑같거든요. 방송은 공기와 똑같은 건데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다수당일 때 한나라당 그쪽이 이제 다수당일 때 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때는 뭐 당시에 그러면 종편 안 보면 되지 않냐 했는데 방송은 공기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언론을 규제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것보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보 배우자에 있어가지고 172분 방송하고 17분 방송하고 했는데 172분 차이나는 160분을 나머지 진보 종편에서 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규제와 막 이런 더 못하게 하는 그런 것보다 진보 종편 만들어서 그만큼 목소리를 힘이 있게 우리 공기들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필요한 입법들을 신속하게 좀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입법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50조 추경해가지고 소상공인하고 어려운 분들 지원하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절대 의석일 때 추진해가지고 민주당이 참 민생도 챙긴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좀 모습이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으로써 그 와중에 100명이 넘었습니다. 댓글에 킹왕짱님께서 빨리 100명 하자, 집에 가야지 이제. 근데 이거 질문 하나만 하고 방송을 꺼야 될 것 같아요. 네, 숲속바람님도 그랬고 우리 라이트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묻고 싶네요. 성남 분들이 왜 이지사님을 배신했는지, 그리고 성남시 대선에서 진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짧게 한 번만 부탁드리고. 네. 성남에서는 75표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에서 좀 졌죠. 분당에서 한 그냥 5, 6% 정도, 그러니까 한 3%, 4%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당에 이제 아픔이 있는 거죠. 요번에 보면 진짜 서울하고 분당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 문제나 세금 문제가
좀 직격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대안을 줄 수 있는 이런 그분들도 다 우리 국민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좀 그런 이제 정책적 대안으로서 관철할 것을 관철하더라도 설득하고 이렇게 이해시키고 하면서 가는 그런 이제 정책을 좀 펴라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0.73%로 졌지만 이 또한 국민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겸허히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민주당이 바뀌고 개혁하고 정말 더 클 수 있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걸 반성하지 못하면 정말 다시는 또 선택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좋은 약이 될 수 있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최초리 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전진하고 더 발전하고 우리는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는 와중에 한 108명 정도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아직 이재명 TV 구독 안 하신 분들, 이재명 TV는 무조건 네. 필수죠, 필수. 예. 안진걸 TV 구독하는 이재명 TV를 구독하십시오. 맞습니다. 네. 안진걸 TV를 구독하는 이재명 TV를 구독을 하시고, 예. 네. 그래야 우리가 예. 승리합니다, 여러분. 네. 그럼 이제 오늘 방송을 좀 종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인사 한마디씩 짧게 하시고 네. 변호사님만. 네. 오늘 저는 누구보다도 이제 오늘 이 자리까지 어려운 이게 먼 길인데 성남에서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선거운동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여기 많이 좋은 말씀 주신 후보님 감사드리고 예. 꼭 당선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는 유권자시라니까 이거 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가족 고맙습니다. 여기 구독자분들 유권자 많으시잖아요. 아, 네. 아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정말 저희 안진걸 TV를 사랑하시는 성남에 계신 분은 더 고맙고요. 성남에 계시지 않더라도 안진걸 TV 사랑해 주시고 저 박영기입니다. 예, 이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성남에서 이후 하여튼간 저희 우리나라의 발전, 그다음에 민주당의 발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 손잡고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고요.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으로 바꿀 테니까 한 3분에서 5분 후에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